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비플러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상투성의 늪을 벗어나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앞서 월드박스오피스 수익을 기준으로 선정한 외국 영화들과는 달리 한국 영화들은 관객 수를 기준으로 탑10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어떤 장르를 연출해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국적인 색을 전하는 그의 작품 속으로 지금 접속합니다. 10위에 랭크된 작품은 김지훈 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 라스트 스탠드입니다. 주연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퇴임 이후 첫 복귀작인 것이 밝혀져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었죠. 멕시코의 마약왕 가브리엘 코르테스는 미국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슈퍼카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향해 질주합니다. 한편 한가로운 시골 마을 서머튼의 보안관인 레이 오웬은 가브리엘의 카르텔 조직원들이 마을을 장악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경이 쫙 깔린 멕시코 국경을 직접 뚫는 대신 이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레이는 FBI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시당하고 어쩔 수 없이 부하 보안관과 마을 사람들을 옹기종기 모아 카르텔에 대항할 민병대를 꾸립니다. 이 영화는 흥행면에서는 참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뻔한 서부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지훈 감독은 서부극의 형식을 숙제하듯 짧게 처리해버리고 그 여백에 자신의 스타일을 채워넣었습니다. 멋지고 여자에게 인기 많은 서부극 사나이 대신에 작은 마을의 늙은 보안관이란 점, 사이사이 스며든 김지훈식 코미디, 그만의 영상미 위에 올려진 서부극의 요소 등은 한국 감독으로는 드물게 미국 배급사의 영화에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가 김지훈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니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9위는 세계의 단편 영화를 옴니버스식으로 묶은 인류 멸망 보고서입니다. 그중 김지훈 감독의 작품은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미래사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UR사의 로봇은 이미 인간 사회의 많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UR사의 엔지니어 박도원, 그는 어떤 사찰의 가이드 로봇 알류포를 검진하러 가게 되죠. 사찰은 인명이라는 법명까지 얻은 이 로봇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설법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가 부처인지 오작동인지 전문가로서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이튿날 도원의 보고를 받고 무려 UR사의 회장이 사찰로 찾아오게 됩니다. 회장은 알류포를 보고 국가 시스템,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실패작이라고 말하며 로봇을 해체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천상의 피조물은 2004년 박성환의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주제는 얼핏 로봇으로 보이지만 인간과 닮은 그들을 통해 인간성의 근원을 표현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처럼 휘두르며 모든 생물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자, 지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시킨 창조주를 표방하는 자, 제목에서 명시한 천상의 피조물은 깨달음을 얻은 로봇인 인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인명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망각할 때 멸망은 가까워진다는 감독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의 대단원에 무엇보다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8위는 코믹 잔혹극이라는 특이한 장르의 조용한 가족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늘 조용하게 지내는 6명의 가족. 어쩌다 싼 값에 구하게 된 산장을 운영하게 되어 각자만의 부푼 꿈을 안고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위치여서 그런가 손님은 오지 않고 가족들의 애는 타들어가기만 하죠. 파리만 날리는 그곳에 처음으로 맞은 손님은 산장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어딘가 저주에 씌인 듯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게 되는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가족들은 하나 둘씩 조용한 비밀이 늘어만 갑니다. 영화 조용한 가족은 기존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비롯된 괴담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련된 연출을 통해 블랙 코미디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IMF 이후 가장의 실직,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의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공감을 자아내며 젊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죠.
김지훈 감독은 영화의 화제가 되는 미나가 늘 TV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산장에서 펼쳐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웃을 수 없는 현실인지 아니면 어설픈 환상인지 망설이게 만드는 장치를 세워 넣었습니다.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의 첫 데뷔작으로 송강호, 최민식 등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풋풋한 시절을 엿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7위는 국내 최초의 프로레슬링 영화 반치광입니다. 주연인 송강호의 코믹한 슬랩스틱 연기에 힘입어 한국 코미디 영화가 회자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대호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애처로운 직장인입니다. 잦은 지각과 낮은 실적, 사랑은 녹록치 않고 동료는 참다 못해 퇴사하기까지 갑갑한 일상에서 대호가 찾은 대피처는 장칠삼 프로레슬링 체육관이었습니다. 그곳의 관장 장칠삼, 일명 장관장은 프로레슬러 유비호와의 시합을 앞두고 반칙 선수를 요구받아 대호를 반치광으로 키우게 되죠.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반칙 레슬러. 전혀 다른 일상을 가지게 된 대호는 레슬링을 통해 잃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아갑니다. 애환 넘치는 당시 직장인들의 생활과 그만큼이나 힘겨운 프로레슬러의 삶은 주인공 대호를 통해 작품에 스며듭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김지훈 감독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면서 씁쓸한 감정 또한 이끌어내게 되죠. 김지훈 감독과 주연 송강호의 위상을 드높여줄 정도로 큰 흥행을 거뒀으며 더불어 유비호 역의 김수로 또한 유명세를 타게 만든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는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한일은행 소속 은행원이자 프로레슬러였던 백종호 선수를 모델로 했습니다. 6위는 2018년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 인랑입니다. 일본 오시오 마모루 감독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여 2018년 개봉한 SF 액션 영화입니다. 2024년 혼란한 국제정세 속 남한과 북한은 생존을 위해 자진 통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통일된 한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 두려워 경제 제재를 통해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경제가 차츰 흔들리자 통일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 집단 섹트가 등장합니다. 창이 있다면 방패가 있듯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새로운 조직 특기대가 결성되죠. 특기대가 주도권을 장악하자 자연스레 입지가 줄어든 정보기관 공안부는 특기대를 해체시키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특기대의 비밀부대 일랑의 최종의 요원 임준경과 섹트 소속의 소녀 이윤희, 혼란스러운 정세의 폭풍 한가운데서 휘말리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원작의 장면들을 한국이라는 배경에 끼워 맞추다 보니 심심찮은 오류가 있었고 원작과 다른 엔딩이 관객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영화의 멜로, 액션, 느와르 등의 장르를 담아내려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니다 혹은 멜로의 비중이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 속 빨간 망토 동화를 표현해낸 김지훈 감독의 영상미, 감탄할 만한 서사적 스케일, 할리우드 못지않게 타격감 넘치는 액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지훈 감독하면 떠올릴 작품성의 기대치를 두다 보니 지나치게 저평가된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위는 한국형 느와르의 완성체, 달콤한 인생입니다. 주인공 선우는 서울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를 경영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폭력 조직에서 7년 동안 깔끔한 일처리를 해왔던 보스 강 사장의 촉망받는 부하였죠. 강 사장에게는 젊은 애인 희수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딴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선우에게 그녀를 감시시키고 그게 만약 사실이면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희수를 감시하던 선우는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희수와 남자를 처리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감정으로 망설이다 외도 사실을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강 사장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그토록 신뢰했던 오른팔인 선우가 자신을 속인 것에 분노하여 백대식에게 그를 잡아오라 지시하게 되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린 선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꿈을 꿨던 손우지만 그는 달콤한 인생과 거리가 멀었던 철저한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벽에 갇혀 유리 너머의 세상을 동경하는 뒷모습 인간. 김지훈 감독은 영화 내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한 송이 꽃을 내려두었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한국 느와르 영화의 한 획을 그었고 신선한 충격을 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명대사를 자아내며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후 영화들의 영향력을 끼친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 최초로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게 해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제작비화에는 주연 배우 이병헌이 이리저리 구르며 고생하는 이야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4위는 무간지옥을 표현한 것만 같은 스릴러 영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국정원 요원인 김수현에게는 사랑스러운 약혼녀 장주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인적 없는 길가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던 주연은 연쇄살인마 장경철의 표적이 되어 끔찍하게 사냥당하고 맙니다. 약혼녀를 잃게 되어 모든 걸 잃고 오직 복수심만 남은 수연. 약혼녀를 살해한 범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결심하고 경찰의 흔적을 쫓아가는 수연은 마침내 그를 찾아내게 되죠. 경찰의 범죄 현장을 습격하여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놓였음에도 수연은 일부러 그를 죽이지 않고 추적기가 달린 캡슐을 먹인 채 풀어줍니다. 경찰이 범행을 저지르려 하면 그때마다 그를 제압하고 응징하는 수연은 악마를 쫓아 자신이 서서히 그 악마가 되어갑니다. 김지훈 감독은 영화 전반에 걸쳐 선과 악의 캐릭터 구분을 모호하게 해놓았습니다. 장경철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학생을 보호하는 학원 승합차이고 백미러에는 천사날개 모양이 붙어있으며 그는 기독교 신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경철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그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던 수연은 붉은 광기를 내비치는 경철과 상반되게 푸른 광기로 불타올라갑니다. 악마 장경철을 만나 자신도 악마가 되어가는 수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김지훈 감독은 이 무대에 승자도 선인도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끔찍한 살인과 강간 등의 범죄를 얇은 커튼 한 장으로 가려놓은 듯한 영화라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민식과 이병헌의 연기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음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과 잔인한 영상 때문인지 관객들의 평은 좋지 못했습니다. 걔 우리랑 같은 과네. 응? 즐기는 거지. 사냥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말이야. 응? (3위는) 한국 공포영화의 전설로 불리는 장화홍련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한 일본식 목재가옥에는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있어 동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해가 지면 음산한 바람이 스치며 어딘가 섬뜩한 이곳. 아름다운 두 자매 수영과 수미가 서울에서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에 새엄마 운주는 눈에 띄게 아이들을 반겼지만 자매는 그녀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의 불화와 잇따라 발생하는 괴이한 일들. 아름다운 저택은 점점 어둠에 휩싸여만 갑니다. 이 영화는 공포영화의 틀을 뛰어넘어 예술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등장인물부터 배경, 음악까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하고 한편으로는 애수를 가진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죠. 치밀하고 깔끔한 각본과 그것을 꾸며주는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력,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 진한 여운의 OST는 한국 OST계의 거장 이병호가 맡아 김지훈 감독을 충무로 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주연을 맡은 임수정과 문근영을 인기 배우의 반열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개봉연도 2003년 기준 공포영화 역대 관객수 1위에 랭크되었고 2019년 지금까지 공포영화 역대 관객수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는) 한국판 웨스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1930년대 총칼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만주의 축소판 제국열차에서 새 조선의 풍운하가 맞닥뜨립니다. 돈만 되면 뭐든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마적단 두목 박창희, 죽지 않는 생명력의 열차 털이범 윤태구. 태구가 열차를 털다 발견한 수수께끼의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세 남자는 대륙을 누비며 혼전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김지훈 감독은 이 영화에서 시대성의 스토리텔링이나 민족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세 남자의 캐릭터성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를 훔쳐 도망가고 이를 추격하는 인물들의 욕망과 처절한 의지를 읽어내며 감상할 때 감독이 영화에 감춰놓은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의 유명한 OST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는 니나 사이먼 외 3명의 아티스트들에게 작곡된 재즈곡을 원곡으로 합니다. 산타 에스메랄다가 편곡하여 부른 영화 킬빌에 수록된 OST로도 유명하죠. 김지훈 감독은 이 곡을 영화에 그대로 수록하고 싶었지만 판권 문제에 부딪혔고 이에 영화음악가 달파랑과 장영규가 노랫말 없이 편곡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단짝 배우 중 하나인 이병헌은 여태 출연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몸이 고된 작품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밀정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의 일본 경찰 이정출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의열단의 핵심 인물인 김우진에게 접근합니다. 우진은 그의 정체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지게 되죠. 첩보행위나 스파이 자체를 뜻하는 밀정. 일본 경무국과 의열단의 정보는 서로에게 자꾸 새어나가고 밀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의열단의 단장 정채사는 이정출을 역이용하여 일본의 열차를 통해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는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일제의 요충지를 폭파시키기 위해서였죠. 숨막히는 긴장감 속 조선의 존망을 건 작전이 경성에서 펼쳐지려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황옥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담은 일제강점기 영화 암살과 비교되곤 하지만 밀정은 김지훈 감독의 특색인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무거운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정출의 말대로 가망 없는 일에 몰두하는 조선인들과 희망을 잃고 현실을 직시하기로 한 조선인이 서로 의심하고 처단하는 아수라장. 그 아픔은 김지훈 감독의 영상미를 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김지훈 감독의 흥행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기록된 관객수를 기반으로 매긴 순위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무비플러그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비플러그였습니다.